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제가 모현민을 너무 빌런으로 보는 걸까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모현민이 서민영을 죽이려고 시도할 것 같다는 복선이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물론 모현민이 서민영을 죽인다는 건 재벌집 막내 아들 원작 소설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나 진양철의 선망 증세도 원작 소설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원작 소설에서는 깃털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던 모현민과 서민영이 드라마에서 비중이 엄청 커진 만큼 두 사람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톱파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0회에서 진양철은 순양백화점을 가져간 진도준에게 아무도 믿지 말고 누구한테도 정주지 말고 결국에는 그게 다 네 약점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진도준에게 소중한 건 그의 가족과 서민영이잖아요. 그리고 서민영은 순양 잡는 검사가 되기 위한 계단을 착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서민영은 곧 순양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미 진화영의 공금 횡령을 밝혀냈고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작전 세력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냈죠. 순양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서민영은 진도준의 연인이자 진도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검사입니다. 진도준을 없애려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진도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서민영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될 것입니다. 서민영과 진도준이 연인 사이라는 걸 밝혀 서민영에게 재벌 3세를 돕는 비리검사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고 서민영의 목숨을 갖고 진도준을 협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모현민과 진성준입니다. 2년간 거창 물류창고에서 썩고 있던 진성준과 달리 모현민은 순양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성준이 데리고 놀던 여자들은 몰랐죠. 진성준이 데리고 살기에 얼마나 성가시고 돈이 많이 드는 남자인지. 모현민은 순양백화점 공금 횡령으로 난간에 부딪힌 진아영에게 진도준을 허위 제보로 넘기라 제안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인 손정래의 잘못을 덮어주고 기숙모 유진아에겐 대신 그림을 선물하는 등 순양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섰습니다. 거기다가 진동기와 손을 잡고 진도준이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작전 세력이라는 기사를 현성일보에 실어 여론을 흔들었죠. 진도준이 살짝 흔들리는 틈을 타 진성준은 물류센터를 벗어나 본사로 출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현민이 진도준의 하락장이라는 판을 짜지 않았다면 진양철이 보낸 진성준의 유배는 도통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진양철은 진성준이 물류창고에 아주 딱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본사로 올라온 진성준은 모현민을 이용해 갤러리의 그림들을 뇌물로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받으면 좋아하냐고 물었던 걸 보아 그림 뇌물 아이디어도 모현민의 머리에서 나왔겠죠. 교통사고를 사주할 때도 업체에게 화조도를 건넸고 이사회에서 순양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표를 얻기 위해 이사진들에게도 그림을 뇌물로 건넸습니다. 뇌물로 그림을 준다는 건 주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서로 이득이에요. 언제든 그림을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죄책감은 적당히 덜 수 있고 현금 흐름이 없어 추적하기 어려우니까요. 진양철 진도준의 살인교사에 화조도가 사용되었다는 걸 알게 된 진도준은 서민영 검사를 통해 모현민의 갤러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포스터를 보면 진도준과 서민영 사이의 텍스트가 순양가를 잡는 동행이 시작된다예요. 아직까지 서민영은 스스로 큰 성과를 내진 못했잖아요. 진아영 때에도 임상무가 녹취펜을 택배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서민영이 진도준이 허위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긴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제 서민영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진성준과 모현민을 잡는 데 서민영 캐릭터를 아주 착실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 이 피록은 소일 삼아 미나를 그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갤러리 운영하는 손주 며느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어머님의 그림 전시회라도 열어보자고 말했죠. 그리고 결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모현민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미나의 상품 가치를 높여놨어요. 즉 모현민은 이 피록이 그리던 미나를 갤러리에 소장하고 상품 가치를 높여서 떡값을 주는 데 이용하고 비자금 형성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갤러리 소장품으로 수장고에 보관하는 그림은 전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그림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건지 누구한테 준 건지 알 방법이 없다는 장점까지 있죠. 수에 몰리면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요.
서민영 검사가 모현민의 갤러리를 조사하며 압박하기 시작하면 모현민과 진성준은 서민영을 없애는 걸로 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들이에요. 현성일보의 딸로 살아왔던 모현민은 거절 같은 건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들겠다는 노력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리 없다는 눈빛을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강한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목까지 눈치 보며 살았던 진성준은 자신만만해 보이는 모현민이 부러웠을 정도예요. 모현민이 거절당한 건 아마 진도준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한편 나는 진도준을 갖지 못했는데 서민영이 진도준을 가졌으니 서민영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나보다 잘난 건 뭔지 항상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한편 서민영은 권력과 돈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 중인 순양가 사람들과 달리 사랑을 지키고 싶고 검사로서 성장하고 싶은 다른 결의 의지를 가진 순양가 밖의 인물입니다. 모현민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야망 캐릭터라 개인적으로는 서민영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순양가 사람들의 욕망이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서민영은 좀 옅어 보이더라고요. 진도준과의 러브라인도 그다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공감되거나 궁금하지도 않은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서민영은 점차 초보 검사이자 조직의 꽃으로 취급받는 존재에서 각성해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검사로서 진도준의 피해자를 조사해야 하는 순간이 오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미라클이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작전 세력이라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단 하나도 찾지 못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는 걸 진도준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급하게 오느라 손가락 골무조차 빼지 못하고 왔던 서민영의 모습을 보며 진도준은 서민영 검사가 검사로서 날 수사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서민영 캐릭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상징성 때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순양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 서민영은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사법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 손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에서 최후의 보루 같은 힘의 균형이 될 인물로 서민영 캐릭터를 사용하는 건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10회에서 진양철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건 코리아 스탠다드고 글로벌 스탠다드는 돈을 벌 때도 소매뿔이 더럽히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승처럼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민영과 진도준의 러브라인은 진도준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순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중의 하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도준은 이미 진하영과 진동기에게는 한 방씩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진영기와 진성준이죠.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해 본 적 없는 진하영은 진도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모현민의 말을 들었고 협력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진동기는 진도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하인석 대리를 붙여 감시를 하기도 했고 여럿머리로 진도준을 재판대에 세우려 하는 등 머리를 마구 굴렸죠. 물론 본인이 역이용 당했지만요. 진영기와 진성준은 진도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진도준의 목숨을 지속적으로 노릴 겁니다. 회기 전에 진도준을 죽이고 회기 후에 진도준과 진양철의 죽음을 사주한 것처럼요. 떡잎부터 쓰레기였던 진성준과 처음으로 거절당한 진도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모현민이 손발을 맞춰 움직이겠죠. 진도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게 잘 되지 않는다면 진도준이 아끼는 사람, 진도준의 약점, 서민영의 목숨을 위협해서 진도준을 협박하는 걸로 노선을 바꿀 거예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